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다는 양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라는 그렇죠. 문제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한테 뭐 무기 지원도 요청했는데 예, 국방장관이 얘기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하고 예. 거절했지만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또 우리만 운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나로호, 누리호 그 우주 발사체, 네. 예, 그거 국민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나로호를 누가 만들어줬을까? 러시아. 러시아 발사체잖아요. 네. 나로호의 1단 로켓,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네. 그거는 러시아의 후르니체프. 아우 나 이거 죽어도 안기가 안 돼. 아니, 후르니체프라는 기업에서 후르니체프. 여기가 우주 기업입니다. 네. 추력 210톤 첨단 다단위 연소 사이클 엔진을 만들어 우리한테 줘. 네. 2단은 우리가 만들어 결합한 거야. 네. 그 다음에 우린 처음에 발사할 줄을 몰라서 러시아 발사대에서 네. 해주는 거야. 네. 그 기술을 우리가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예. 한국의 명품 무기 뭐 수출도 한다 그러고 그 선전 많이 해요. 네. 그 중에서 압권이 이제 K2 흑표 전차라고 흑표. 있어. 그 다음에 K9 자주포, 엊그제- 연평도 포격대 예. 했던 거. 예. K9. K9 이것도 수출 많이 해. 네. 이거 노르웨이도 수출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무기가 어떻게 개발됐을까? 이 무기가 바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가 꾸준히 러시아 무기를 도입했단 말이야. 그 차관 대신에 차관 가지고 대신에 받은- 현물로 받은 예, 거예요. 예. 그 러시아가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외환 보유고의 10%라는 거에 네. 30억 달러를 소련에 줬어. 그랬죠. 그때 소련이 무너지니까 러시아에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현물로 주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군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T-80 전차. T-80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이 이름만 전차가 들어봤네요. 네.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왔는데 네. 제가 그거 거의 뿅 봤어요. 무슨 전차가 포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이 전차가 아파치 헬기를 잡아. 완전히 우리가 그 처음 접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차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그 러시아 기술을 보고 우리가 개념을 잡아서 만든 게 K2 전차예요. T-80을 보고 만든 거. 그렇지. 예. 그때 이후로 저 장갑차도 들어왔고. 네. 또 대전차 미사일도 들어왔고 탄약도 들어왔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들어왔고 산불 소방 헬기. 소방하는 그 다목적 헬기 키모프 IL-103 인류식 고등훈련기가 들어왔고 또 뭐 경헬기가 들어왔고 이게 3차에 걸쳐 들어온 무기들인데 이 무기들이 들어온 게 한국 방위산업의 일대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무기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 K2, K9 이런 거 한국의 K계열 무기 체계가 출현한 거고 네. 이게 지금 해외로 수출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하고 우주산업의 촉진자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우리랑은 러시아가 오히려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 반면에 여기서 이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난다. 반전. 반전이 일어나는데 북한이 지금 ICBM 그 아주 뛰어난 ICBM 발사에 다 성공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개발했냐? 2017년에 깜짝 놀랄 보고서가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키는데 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네. 여기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우주기업 유주맛이라고 있대. 참 여기 이름이 왜 이러나? 유즈마시. 유주맛이. 예. 이게 과거에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소련이었을 때 그랬죠. 우크라이나가 핵미사일을 다량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생산도 했다고. 네.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우주기업으로 만들어진 게 그때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만든 유주맛이라는 네. 우주기업이 있다. 네. 여기 엔지니어 12명에서 16명이 예. 북한으로 들어가서 지금 북한의 그 ICBM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화성 15형, 예. 화성 17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액체 연료 로켓을 제작해 줬다.
이 액체 연료 로켓이 엔진이 이제 핵심인데 네. 그게 RD-250. 이 이야기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폭로가 되고 2017년에 알렉산드로 질린 러시아 국가사회응용연구소의 소장이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걸 사실로 확인해줘. 사실로 확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다 인정하는 거야. 영국이 확인했고. 네. 그렇게 해서 RD-250이라는 엔진이 북한에 들어온 거예요. 네. 이걸 지금 우리가 보는 북한의 화성 15형, 17형의 그 ICBM으로 봐야 됩니다. 네.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네요. 북한의 ICBM 만들어진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지원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수산업, 우주산업을 만든 러시아를 이제는 우리가 규탄하고,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네. 저기 또 여태까지 무서워져요? 러시아는 네. 북한하고는 멀었고 한국하고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군사 협력, 우주 협력에 있어서. 그랬죠.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아주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 신홍철이라고 그 북한 외교관이 있는데 신홍철.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예요. 근데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특히 3월 20일부터 이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외교부하고 이 신 대사가 협력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이게 한 번이 아니야. 그 뒤에도 나오고 급기야는 세르게이 그 쇼이구라는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했다. 네. 전쟁 이 와중에 느낌이 쌓여서 이게 지금 그 외신에 나왔는데 아직 우리 정부가 확인 못한 사실이에요. 네. 제가 청와대 외교부 다 전화하니까 외신은 봤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네. NCND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확인을 못한 건가요? 글쎄 정보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뭘 협력하러 갔을까? 뭘? 러시아가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다고. 지금 1,400발을 쐈는데 떨어진 거야. 그런데 북한에 그 구형 미사일이 있어. 스커드 노동. 네. 옛날 미사일이 네, 1,000발이 넘어. 네. 중국에는 갔다가 중국은 못 도와주겠다 그랬지만 북한은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보라고. 이 미사일을 뽑아다가 예.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써먹고 예. 반대급부로 뭘 주겠어. 그 구형 미사일은 북한도 치워버리고 네. 현대식 그 ICBM 기술 예. 또 현대식 전술 미사일 기술만 받아도 돼. 여기서 지금 한반도의 그 안보 지형이 어떤 초특급 태풍을 맞이할 시한폭탄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지금 뭔가 씨앗이 그러니까 심어지는 느낌인데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이게 정상적인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일체의 지상 시험을 생략하고 순전히 이론적인 개념적인 연구만 해서 저 정도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 미사일은 지상 시험이 무지한히 중요해요. 네. 그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지상 풍동 시험이라는 걸 해야 돼. 풍동 시험. 비행기나 미사일이 공기 중을 빠르게 날아가면 이 공기 마찰이 있는 네.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지. 네. 그래서 공기 역학이라든가 네. 이 금속의 재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열에 대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지상에서 하는 거거든. 네. 그러는데 요런 어떤 그 지상의 어떤 풍동 시험 장비 및 노하우. 그 다음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기와 마찰에 엄청나게 고온으로 들어가는데 그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탄소 복합 재질 또는 어떤 그 합금을 뭘로 해야 이걸 무사히 견디느냐. 이런 부분도 지상에서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한 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탄두를 놔두고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보니까 스커드 미사일 엔진을 갖다가 엔진으로 불을 쏴보는 거야. 네. 이건 엉터리예요. 네. 그래서 그 엉터리 실험을 하니까 아직 그 신뢰성이 없는 거지, 탄두가. 네. 그 다음에 그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경우에 기체, 액체, 고체도 아닌 플라즈마가 형성이 돼, 탄두 네. 주변에. 그러면서 동시에 요게 공기에 의해서 금속 재질이 깎여 나가기 시작해. 네. 이걸 전문 용어로 상마라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두가 둥구스름하니 이렇게 뾰족하고 둥구스름하던 애가 공기가 여기가 푹 깎이고 저기가 푹 깎이고 이러다 나중에 대기권에 끝날 때쯤이면 기형으로 일그러져 가지고 얘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러면 탄두 안에 있는 그 폭발물도 보호가 안 되고 삐뚤어 나가. 나선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어디에 떨어져서 피식. 이게 상마. 깎인다 할 때 삭마. 그렇지. 그러는데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텅스텐 합금으로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탄두의 무게의 90%가 탄피야. 네. 그 껍질이라고. 네. 그런데 이게 균일하게 사방으로 깎여 나가야지. 깎이는 비율이 일정하게 이렇게 돼야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지금 북한이 그 기술이 없다고. 이것도 지상에서 시험해봐요. 네. 이 기술 몇 개만 북한에 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미사일이 이제 드디어 리엔트리,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는 겁니다. 네. 이제 드디어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렇죠. 그 기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북한에는 로켓 기술은 좋아요. 네. 또 탄두에 탑재하는 핵물질 다 개발돼 있어. 네. 안 돼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대기 중에 재진입하는 네. 기술이에요. 그걸 리엔트리라고 그래요. 네. 그 중에 핵심이 상마. 상마를 견뎌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예를 복합 재질이라든지 어쨌거나 그런 걸로. 그런데 지상의 풍동 시험, 그 다음에 그 온도에 대한 내구성, 그 다음에 충격 시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마, 이 재질. 거기에 약간의 미제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북한이 요게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이번에 활용정점. 딜이 가능할 수도 있다. 활용정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국의 국방산업, 그 우주산업의 사실상 촉진자가 러시아였는데 네. 우리가 이번에 적대 관계가 되고 북한하고 붙어버리면 이게 마지막에 활용정점이 남았다면 활용정점.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북한 미사일 북한 로켓 ICBM 만들어주는 주범이라고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이게 무슨 역사의 이런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이런 역설이 어디냐고. 보통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봐봐. 이스라엘이 왜 러시아 제재에 참여 안 하느냐. 앞에 이란이 있잖아. 네. 그 이란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잖아. 만일에 러시아 그 제재를 참여하면 그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 지금 지금 이란에게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게 이란 아니야. 걔를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에 또 유대인도 많아요. 걔들도 보호해야 돼. 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아닙니까? 그렇죠. 둘째라 하면 서러워할. 예. 일본보다도 미국하고 더 가까운 그럼요. 게 이스라엘인데 네. 얘들이 왜 함부로 개입을 못하냐?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자칫 이란이 러시아에 붙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왜 북한이 러시아에 붙을 거라는 걱정을 안 하는 거야? 너무나 이스라엘은 중요한 하는데? 포인트네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군사 장비를 보내자. 사실은 저는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후 복구와 안정화에도 참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가 되자. 이걸 왜 반대합니까? 전 100% 찬성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할 게 있어요. 전제 조건이 한반도 지정학을 고려했느냐. 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못하는 건데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 집권하면 그 인수위 대변인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바로 검토할 거다. 그 확대한다는 내용이 바로 군사협력이라고. 군사 지원이라고. 근데 문제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계 질서가 뭐 민주주의 국가가 단결해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봐라. 다 각자 도생이다. 네. 북한하고 러시아가 딱 붙어버리는 이런 현상, 이거 눈에 안 보이냐고. 인수위는 이게 눈에 안 보이냐고. 지금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사안인지 아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반미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단결하는 동안에 그들도 단결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시리아 지금 다 모이고 있어. 네. 얼마 전에 국제회의도 했어.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지정학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못지않은 우리가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서 살고 있다. 그건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 줘, 대전차 미사일 줘. 그거 러시아가 알고 북한이 붙어버리면 우선 당장은 경제 제재하는 것도 아무 효과 없고 이제 러시아하고 무역 틀 거고 무역 튼다는 얘기는 벌써 나와서 이 전쟁 중에 그 다음에 전략적 연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스라엘이 신중한 이유를 알아야 돼. 네. 예, 우리가 인수위가 경거망동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안 준다. 이거 지금 외신에서 시끄럽고 우리가 좀 비난은 받고 있지만 안보가 급한 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안보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신중한 거예요.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현명했네요. 네. 그걸 인수위가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수위가 지금 무조건 미국한테 글로벌 뭐 동맹이니 전략적 뭐니 해서 네. 채싹 붙어가지고 미국 말 듣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게 네. 뒤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지금 예상돼 있는데 이거 정밀하게 분석도 못하고 지금 분석도 못하고. 잘못하면 한반도의 운명이. 근데 또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네.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기 전에 미국 대사가 지금 대리 대사입니다. 네. 그 사람이 우리 국방부 외교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미국이 압력 넣는다고 다 해줘야 됩니까? 우선 우리 생존의 문제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줄 때 주더라도.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지만 니들 북한하고 붙지는 마라. 최소한 뭐 장치라도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광해군이 명나라 말기에 네. 그때 누르하치가 그 나중에 청나라 만든 걔하고 명나라하고 패권 다툼할 때 우리가 명나라의 압력을 밀려서 파병은 하지만 누르하치한테 우리 조선군인 죽이지 마라.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광해군의 외교가 그게 약소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인수위는 뭐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한미동맹 강화한다 하면서 싸그리 다 부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강화할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북중러가 뭉치고 그럼 우리는 한미일에 가서 이제 빌붙어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 안보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우리나라 생존이 그러면 나아지는 걸까? 지금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네. 마지막 활용 점정이 남았어요. 이걸 아직 북한이 못 찍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사일은 그냥 그럭저럭 관리를 해온 거지 이제는 관리가 불가능해진다 이거예요. 이 점이 제가 이번 우크라이나에 이게 강 건너물이 아니라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를 설명드린 거고 우리의 평화 수호 역량을 발휘해야지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라. 요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 한반도의 운명을 똑바로 직시해야 되는 통찰이 깊은 말씀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열받았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종대 뻥 뚫리는 TV